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로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전히 광복회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드는 이종찬의 몽리 이 여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저기 언론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많이 보도했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문 그동안에 이제 제가 조금씩 그때마다 보도해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이 뭐냐, 이거 이 광복회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광복회에 대해서만 독점적 지위를 줘왔는데 앞으로는 요거를 시정해 나가겠다 이러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번 사실 광복회 광복절 기념행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었지만은요, 순국 선열 유족 협의 회장이 나서서 좀 축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사상 처음 일인데 그럼으로써 일단 정부 주도의 행사는 성공적으로 잘 마쳐졌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종찬이가 왜 이 난동판을 벌였느냐? 바로 여전히 지가 상황으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윤 대통령을 자기 아들의 친구로만 생각하는 이런 폄하된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전반적으로 지배적이라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과 그 다음에 측근들의 생각을 총정리해서 마무리 정도로 하고, 그리고서 계속해서도 말이죠, 며칠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계각층의 대표적인 이종찬을 저격하는 내용의 입장문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다음 시간에 전직 장성들의 그나마 불만, 그리고 또 이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찬 아들하고도 동기예요, 서울법대. 그래서 이 석동현 평동 처장인가요? 자, 이분의 비판도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권익위 국장의 사망 사건인데, 여전히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맹점을 이용해서 이 그리고 좌파 매체들, 좌파 인사와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이 김 여사 디올백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프레임 전쟁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전대에서도 이재명이가 또 이거를 갖다가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젊은 공무원들이 또 죽어나가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야, 이게 뭔 묻은 개가 뭔 묻은 게 뭐라고 한다고? 아니, 본인 이재명 그런 인간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 6명이 그야말로 공직자 포함해서요, 생명을 던지는, 이게 생명을 던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양심사놓으면 이재명이는 그냥 감옥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명을 던져가면서 충성심을 발휘했는데, 참 전영수 비서실장 빼놓고는 문병조차도 가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김무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했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 부부간의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난리를 치고 다닌 그런 장본인이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공무원 이렇게 아주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죽었는데 현 정부는 뭐하고 앉아있느냐. 요렇게 해서요, 요 프레임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그런 계산을 표명한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민주당이 만들어낸 것이 이게 프레임 전쟁이지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그 권익국장이 생명을 끊었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김민수 전 대변인이 대대적인 그런 비판적 반박, 민주당의 프레임에 반박하는 그런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와중에요, 서울시의회 한 앞에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2005년도에 북한을 갔거든요. 그때 이제 정동영이가 통일부 장관을 때 갔는데, 그러니까 이 정동영이가 말하자면 이제 멘토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때 평양을 갔는데, 평양에 가서 찍은 사진, 본인이 자랑스럽게 페북에 다 올렸어요. 요 사진을 오늘 지금 이제 서울시의회 앞에 플래카드로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 이 플래카드의 핵심은 뭐냐? 그 당시 이재명이가 대여섯 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북한 여성하고 딱 둘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미 한번 여러분께 이제 보내드린 바 있는데, 지금 요 사진,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틀림없이 미인계의 작업이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 미인계, 요 여성이 도대체 뭐냐? 요거를 이슈화시키는 플래카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요 플래카드 내용을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경수 여사, 이제 8월 15일 날 개봉한다 했는데, 예정대로 용산 CGV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영화를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영화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볼 적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요게 이제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이것도 해피리면 보도를 했어요. 그 의도를 참 모르겠어요. 조선일보의 깊은 뜻을. 아니 뭐 좀 모자랄 수도 있죠. 이건 다큐 영화지 그런 무슨 뭐 예술적 그런 측면을 강조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주고자 하는 국민에게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판이 유독 조선일보에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유경수 여사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지금 역사적 조명을 받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 중에서는 단연 베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이런 프레임 전쟁에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좌파들의 영화는 딱 올라온다. 그럼 난리를 치고 아주 성행을 거르잖아요. 그래서 이 좌파 기록 영화들을 전부 제압할 수 있도록 유경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화에 다큐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관람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 결집의 대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쭉 설명을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맨 먼저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을 던진 인간이 바로 이종찬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작년 이제 광고 칠 텐데, 요 이종찬의 저 주둥아리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주둥아리, 대통령 앞에 이 표시하는 저 주둥아리가 되는지, 예. 제가 열받아서 이런 비열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런 인간이 말이죠. 국정원장까지 해먹고, 민정당 사무총장까지 해먹고, 좌와 우의 극을 달린 인간 아닙니까? 아, 참 이 파렴치범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사진 볼 때, 오른쪽이 이제 이종찬 아들이 이철우가 되겠습니다. 요 구위가, 대강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고, 한가운데 좀 체격이 크신 분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식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제일 절친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 절친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으로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아들의 친구 정도로밖에는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내가 이렇게까지 이종찬이 나올 줄 정말 몰랐고 정말 당황스럽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짤막한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에 별도로 이거 꼴 보십시오. 이 꼬락상머리. 요거 그 앞에 있는 박찬대하고 조국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용해인이. 이런 좌빨들 앞에서 지금 지가 말이죠. 좌빨의 좌빨의 수계라고 볼 수 있죠. 여 걸어가는 폼을 보라고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별도 행사를 가져서 지가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 이거 싹 역사적으로 흔적을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빠른 시간 안에 광복회를 정리하는 제1순위는 이종찬 같은 이런 악질범 플러스 아주 뭐라고 그러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앞세우는 그럼으로써 조상을 배반하면서도 배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척하는 이종찬이 머리가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상을 배신 때리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인간한테는요. 독립유공자 지위까지도 법적 지위까지도 박탈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핏줄로 자기 이제 할아버지 뭐 이렇게 독립운동원에서 자동적으로 주는 얘기 시스템 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요거 별도로 자기 조상의 독립 투쟁 그런 그 역사적인 활동을 폄훼하거나 폄훼하거나 또는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그야말로 자유민주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못하는 인간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의 법적 지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지원 조치 이런 거를 전부 다 박탈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법적으로 그게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최소한도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요 법 개정을 발의하라. 이게 설령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록으로라도 좀 남겨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종찬 같은 인간들 말이죠. 무슨 이제 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있으면 전부 박탈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요, 이거 광복회 지위를 지금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광복회만이 독립 관련 유일한 단체로 정부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요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다른 많은 단체들도 자기네도 그 독립 관련
공법단체로 승인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요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부 산하의 공법단체가 총 17개, 호국 관련해서가 10개, 운동 관련해서 6개, 독립운동 관련해서가 1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늘려 나가겠다. 요런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이죠. 순국선열 유족협의회 측에서도 자기도 이 이 관련 단체로 좀 허용을 해달라.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해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고위 관계자가 밝혀 있는 종합적인 입장, 반응을 보면은 독립운동과 광복 주체가 광복회의 독점적 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개인적인 불만과 분노로 단체를 움직인다는 것은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종찬은 직격하는 거죠. 그래서 광복회가 사적 감정으로 국가 기념회사에 불참한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백범 기념관에서 이제 행사를 가졌는데 요것도 처음에는 정치인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또 정치인들 다 받았고요. 그것도 또 맨 앞줄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복회 기념식이 야당 정치인들 동조하는 정권 규탄 집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광복회 고인사가 특히 축사에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다른 독립운동단체들이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는데 광복회가 가세한 거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분노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금 분위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과의 지금 오찬에서 이거는 정말 안타깝다.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정말 당황스럽고 이종찬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로 이해가 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종찬이가 왜 겉으로는 건국절을 지금 왜 지정하려고 하느냐? 건국절 지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사단이.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절대로 건국절을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두 번째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김영석 신임 독립관장을 해촉하라.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임명된 사람을 어떻게 해촉하느냐? 못한다. 딱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들고 나왔습니까? 뉴라이트를 폐지하라.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뉴라이트 인사는 독립관장이 될 수 없다. 이제 뉴라이트를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망가기만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심은 인사, 즉 이 김구 선생의 손자, 요 사람을 왜 독립기념관장 자리를 안 줬느냐. 그런데 면접을 해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이 사람은 말이죠, 뇌물 혐의로 이미 실형까지 살고 나온 인간 아니에요. 이런 인간은 어떻게 그 깨끗한 독립기념관장에 앉을 수 있냐 이겁니다. 점수도 나빠, 성분도 나빠. 그렇잖아요. 자기 조상 핏줄을 가지고 독립 운동가라고 하는 이 과거 집안 내력 때문에 혜택이라는 혜택은 다 받은 인간들 아니겠어요? 이종찬을 포함해서.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런 인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전히 역시 대통령로서가 아니라 아들의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김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서신을 윤 대통령한테 3차나 보냈는데 딱 전자결제로 발령을 내서 내가 모욕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언론에 폭로까지 했어요. 이런 더러운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종찬이하고 정부하고 충돌한 역사 충돌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요.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이런 문구를 당시 보훈부 장관이 제거를 했어요. 삭제했어요. 그랬더니 이승만 기념관 주민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친일 문구 삭제도 원상 복구하라. 이런 성명까지 내놓았어요. 기념관도 반대하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이제 사진에서 드린 대로 오찬에 참석했을 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파일 걷어붙이고 도와드리겠다라고 했지만 금년도에 다시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요, 실에서도 그렇고, 지금 안팎에서 모두가 일관된 얘기가 자기가 추천한 김진희 간대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권익위 국장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인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또 이재명이가 요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권익위 국장 이제 장례식도 다 지나고 그리고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필요한 지원 조치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이 보장 대응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익위 국장의 사망과 관련된 지금 이제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이 꺼지는 거죠. 이 꺼지려고 하는 불에 불을 또 지르고 나섰어요. 오늘 연설에서 이제 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또 물고 늘어졌습니다. 물고 늘어져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라를 지키던 청년이 억울하게 죽어가도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한다. 그 사이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재정 위기를 핑계 삼아서 서울민의 삶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이 권익위 국장의 사망을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덮어주느라고 억울한 양심적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다. 영문도 모른 채 수십 수백 명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나라를 지키던 청년이 억울하게 죽어도 국가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진상규명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먹사니즘을 또 강조하고 나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이 권익국장 사망과 관련된 이런 민주당의 프레임이 안 먹히는 거 아니에요. 안 먹히니까 여기에 지금 이재명이 본인이 나서서 불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요거 하나 제대로 왜 못 반격을 하느냐 이랬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대변했던 지금 김민수 전 대변인이 지금 아주 속 시원하게 내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요, 진짜로 파우치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발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헬기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하면 그거 발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민주당이 여기 지금 공무원 불러놓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압박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 퍼부었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라는 서류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이거 압박해서 이 담당 공무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해명을 했어요. 맞아요. 이 가정이 자살했습니다. 지금 어디다 덮어씌웁니까 지금? 어디다 덮어씌워요? 그리고 지금요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조차도 말 못한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간접 살인자랑 똑같아요. 맞아요. 간접 살인자랑 똑같습니다. 대통령 영부인한테 책임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앉혀놓고 이 사람들한테 압박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국회의원 나부랭이 권력 가지고 이거 국민들이 준 권력을 정말 나부랭이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소리나 지르고 어떻게 주어진 권력을 이따위로 뿐이 못 씁니까? 지금 만약에요 진짜로 파우치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발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헬기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하면 그거 발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민주당이 여기 지금 공무원 불러놓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압박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 퍼부었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라는 서류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이거 압박해서 이 담당 공무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해명을 했어요. 맞아요. 이 가정이 자살했습니다. 지금 어디다 덮어씌웁니까 지금? 어디다 덮어씌워요? 그리고 지금요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조차도 말 못한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주장한 대로 첫째로는 이게 타이밍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본인하고 가깝게 지내는 민간 시민단체 이사장이 국회의원들의 행동 강력이 없어서 이재명의 헬기 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싣고 그 칼럼을 보내줬더니 아이고 제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식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국회에다가 불러다 놓고 왜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죠. 고위공직자가.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요 김민수 대변인도 그런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현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거? 그냥
제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네. 제정신 아닌 사람이고 권력에 미친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건의위원장으로 활동했었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요.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했는데 입장 표명 거부했어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요. 이것도 유권에서 거부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 이런 사람이에요. 전현희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지금 어제 갑자기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로 만드는 왜 했을까요? 지금요 최고위원 선거에서요 이현주한테 살짝 쥐고 있어요. 그러게. 지금 발언 세게 해서 이거 순위 뒤집어 보려는 작전뿐이다. 마지막 역전을 위해서 한 발언입니다. 네네. 지금 검사청문회 그렇게 떠들어대고 광고를 그렇게 대고 나서요. 검사청문회란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 비통한 사건, 우리나라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 네. 이거를 끄집어내면서 대통령 부부를 감히 살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로 제명결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거? 그냥 제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정신 아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김민수 대변인의 이런 이 코멘트는요, 제가 그동안 방송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1인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들의 중요한 포인트, 이 코멘트의 시각, 이런 거를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이 인간, 이거 아주 여자 병들은 인간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상연애, 김부선, 이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본인이 2005년도 가을에 평양을 갔다 와서 이듬해 2006년도에 사진의 페북에다가 올려놨어요. 요 올린 사진들이 오늘 서울시의회 그 회관 바로 앞에 플래카드로 쫙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여자가 과연 누구냐, 요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미인계에 걸려드는 것이죠. 거기 가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수재에서 할 짓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뻔한 것이지. 그래서 요거를 좀 보다 더 이슈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매우 중대한 대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이게 본인이요. 이게 2006년도 3월 3일 날 올렸습니다. 이게 다 보이죠? 이재명이 작년 가을에, 2002년 가을에 평양에 갔었을 때 한 것. 그러면서 너무 뻣뻣하죠? 이게 이제 이 평양, 이게 혼자 딱 서 있는 폼.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평양 민가 앞에서 서 있는 요 사진 두 장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고, 또 이 평양 이제 공항이죠. 공항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는 요 사진. 요게 이제 아까 뻣뻣하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만경대 앞에서 또 뻣뻣하게 서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건 이 여성 이제 공안원이라고 보이셔요. 요렇게 이제 그 공항, 지금 평양 공항에서 찍은 사진, 요런 사진을 전부 다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거 이제 이 평양 사진 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그리고서 이제 이 여성의 실체가 뭐냐, 요거는요, 지금 추리닝 같은 걸로 입고, 이 밑에 이제, 일반 바지를 입었고, 이 여성 직원은 이제 제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요 뒤에 이 식탁 같은데, 여기 뭐예요? 이게 전부 술병입니다. 전부 술병.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미인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인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감시요원이 되는 겁니다. 감시요원. 공안요원 겸 미인계를 같이 겸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둘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옆에서 시중 들면 이거 미인계가 맞네. 한 여자는 미인계네. 이거 딱 알아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인계를 쓰면서 감시하는 요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이 미인계, 이 여자가 나중에 이재명이 가고 이제 행사가 다 끝나면 전부 북한의 이제 공작기관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거는 뭐 북한을 아는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때 우리 재벌 총수들이 평양에 다 갔잖아요. 그때 한 방에서 따로따로 안 자고, 왜냐면 그러면 북한 공작, 이 미인계 또 말려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단이 또 사고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전부 다 한 방에서 날을 지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용 회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도로 북한의 미인계 공작은요, 뭐 어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북한 체제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게 없는 대남 공작의 극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여인의 뭐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뭐 등등 이런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여자의 역할이 뭐냐, 이 미인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단이 되는 것이고, 이때 통일부 장관이 누구였냐, 바로 요게 누구냐,
바로 정동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 5년도 정동영이가 이재명이를 평양에 보냈자고 하는데 평양의 아리따운 처자랑 한 컷, 예, 처자랑 한 컷, 뒤에 술도 몇 병 있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은은한 조명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조명도 은은하고 이 술도 있고 여자도 또 이쁘장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전형적으로 조명으로 봐도 미인계가 맞고, 또 여자가 이쁘장하고 아리따운 여자를 넣은 걸로 봐서도 또 이게 미인계가 맞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복장도 편안한 복장이잖아요. 악해서 나타났던 그런 뻣뻣한 복장이 아니에요. 이제 호텔 아니니까 뭐 편안하게 입을 수밖에 없겠죠. 요런 모든 여건으로 보면 미인계가 확실하다, 요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또 이 여성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학교를 방문한 것 같은데 이 여성, 예, 평양 방문 아까 이제 혼자 찍었던 거, 요거를 아까 이제 하나하나씩 이 사진을 떼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가는 곳마다 또 이 여성은 아까 그 여성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냥 안내 요원일 가능성이 커요. 미인계 여성이 아니고. 자, 그래서 아까 맨 먼저 보여드렸던 요 여성이 전형적인 미인계 여성이다. 그래서 요 여성의 실체는 이재명이만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이게 일종의 이제 갔다 온 방북 결과 보고서를 통일부에 내놨는데 거기에 뭐 의혹이 생길 만한 내용이야 당연히 없겠죠. 더군다나 정동영인데 다 빼게 시켰겠죠. 그러나 국가정보원에서 별도의 정보 활동을 통해서 요 이재명이의 이 여자 관계 첩보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도 말이죠, 이 정보위에서 우리 여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에 공식적인 질문을 한번 해라. 국가정보원에서 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질문 제기를 해서 국정원에 한번 확인을 받아보자. 뭐 국정원에서 확인한다고 해서 이거는 국가정보원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지 여부는 이제 별도의 문제가 되겠지만은 국정원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1차적으로 관심 사항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일단 기록용으로라도 우리 국민에서 문제 제기를 해 두자. 예, 이게 왜냐면요, 국가정보원 정보, 이게 30년마다 공개 처리도 하게 돼 있는 규정도 있겠지만은요, 요거, 이 페이퍼로 된 문서는 없겠지만은 전부 중앙서버에 다 보관되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틀림없이 이재명이가 북한 갔을 때 뭘 했는지, 요 행적과 관련된 정보가 국가정보에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은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정부에서 요거를 반드시 한번 캐 물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